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유치학학 7주차 강의를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장이 있어가지고 직접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고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있는데 수요일 날 저희 시험 전에 마지막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중간고사는 저희 과제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 그리고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정도, 그리고 교재 각 단원마다 마지막에 보면은 각 주제별로 문제가 10개에서 20개 정도 이렇게 또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참고로 해서 저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리고 과제도 내가 직접 수행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같이 풀어보는 예제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자신 있게 이제 풀 수 있다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무리 없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레이놀즈 이동 정리 이제 마지막 형태인 에너지 보존, 에너지를 이용한 이제 레이놀즈 이동 정리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저희가 연력학을 대해서 이제 다뤄야 되는데 연력학이 올해 강의가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연력학 수업을 듣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연력학을 수업을 듣지 않더라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은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 간단히 먼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고 하네요. 우리가 시스템 내에 있는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값.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 전체가 각 전체가 그 안에 있는 유치들이 모두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부분을 나눠 가지고 자, 이 식에 대해 설명은 뒤에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는 에너지 전체인데 이거를 이제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피에 대해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스템이 에너지 변화량은 크게 두 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스템 내로 가해지는 어, 열량이 있을 수 있걸요. 그러니까 히트 트랜스퍼 열로 인해 전달되는 에너지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워크 일로 전달이 되는 두 가지 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각 항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미분한 값이니까 타임 레이시 되겠죠? 그리고 어 시간에 따른 이제 그 증가량인데 뭐에 대한 증가량이면은 어, 저장된 에너지의 저장량 그러니까 저장된 에너지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어디서? 인 더 시스템에서.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이제 그 Q나 그 W 자 보시면은 Q 여기 보시면 위에 이게 제가 그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열량, 시간에 따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일을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일율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에 따라서 일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열량도 이제 열량을 우리가 칼로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칼로리 혹은 뭐 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열량이 시간에 따라 얼마만큼 들어왔느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점을 찍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적어보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항의 이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net time rate of energy addition by heat transfer. 열 전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달된 에너지. 그러면 W는 뭐냐면은 왼쪽과 이제 설명이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달되는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by work transf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로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에 에너지 전달할 수 있냐? 그걸 조금 다뤄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레이놀즈 이동 정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레이놀즈 이동 정리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레이놀즈 그 이동 정리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과 같았죠? 시스템 내에서 B라고 하는 익스텐시브 물성의 변화량은 변화량은 컨트롤 볼륨 내에서 발생되는 변화량 플러스 그리고 그 컨트롤 볼륨을 벗어나는 컨트롤 볼륨을 둘러싸고 있는 컨트롤 서피스를 벗어나는 그 물성 이렇게 정의됐습니다. 컨트롤 서비스를 이제 밖으로 벗어나는 그 물성의 양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쓸 거냐면 이제 대문자 B는 에너지라서 1라고 쓸 거고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로 다 됩니다.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비지 단위로 하게 되면은 피트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그 1줄은 1줄은 뭐가 같냐면은 뉴턴 곱하기 미터가 같죠? 1미터를 1뉴턴의 힘으로 밀게 되면 그게 1줄이 됐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소문자 B는 뭐가 되냐면은 그 이제 대문자 B를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우리가 소문자 1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줄 퍼 킬로그램이라던가 혹은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피트 파운드 퍼 슬러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이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이제 대문자 E와 소문자 E로 바꿔주게 되면은 위에 있는 레이놀즈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됐대. 아까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위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시스템 내에 있는 각 부분의 이제 전체 에너지 합과 같을 테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와 같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레이놀즈 이동 정리에 있는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게 되면은 볼륨 내에서 에너지 예, 전체 그죠? 그리고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 전체에 나가는 양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위에 아까 적었던 연력학 제1법칙에 있던 제1번식과 아래 방금 저희가 적은 2번식을 이제 합치면요. 다음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이 되겠습니다. 얘는 뭐가 하냐면은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heat transfer, 두 번째는 work transfer니까 이렇게 같이 적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식을 이제 적었으면은 이제 이게 저희가 그 레이놀즈 이론 정리로부터 에너지 식을 적는 식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제 열을 전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열은 전달하는 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높은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제 열이 전달되는데
일이 어떻게 유치에 연결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로터리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로터리 시프트. 이렇게 유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안으로 이제 휘저어주는 뭐 이런 프로펠러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로터리 시프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적은 건데, 이렇게, 이제, 이게 휘젓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유체가 멈춰있던 유체가 속도가 생길 거고 압력이 높아진다던가 혹은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그 로터리 셰프트 쪽에서 이제 일을 전달하게 되겠죠. 대표적인 로터리 셰프트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유체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터빈이 있습니다. 터빈. 반대로 우리 유체로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형태로는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그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일을 유체로부터 받거나 혹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유체로 전달하는 첫 번째 방식이 로터리 셰프트가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압력을 이제 밀어주면서 우리가 유체에다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가 뭐냐면은 프릭션 워크 있습니다. 프릭션. 유체도 마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까지는 인비시시드라고 해서 저 점도를 영어로 넣어서 우리가 베르놀 이퀘이션을 간단히 풀었지만 이제 에너지 식에서부터는 우리가 이거를 꼭 영어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배울 우리가 나비 스톡스에서도 유체가 더 이상 이제 점도가 0이 다라는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유체가 점도가 0이 아니게 되면 이제 벽면으로 받게 되는 마찰력이 존재를 하고요. 그 마찰력이 있다는 말은 결국 우리가 계속 외부의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 유체가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프릭션 워크 같은 경우는 어, 점도가 0이면은 우리가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그 소문자 E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소문자 E. 그러면 이제 소문자 E는 뭐냐면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단위 질량으로 나눈 값이 되는데 그 소문자 E에 해당되는 어떤 형태로 에너지가 저장될 수 있는지 유체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형태는 내부 에너지, 저희 U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형태는 압력이 낮은 유체보다는 압력이 높은 유체가 더 크겠죠. 세 번째 형태는 멈춰있는 유체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유체가 에너지가 더 클 거고, 낮은 데에 있는 유체보다는 높은 데 있는 유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형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음료수를 주문했습니다. 하나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 다른 거는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제 똑같은 컵에 똑같은 부피만큼이 담겨 있습니다. 대기압이 있고요, 멈춰 있고요, 같은 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뜨거운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차가운 아메리카노 둘 다 이제 같은 압력과 속력과 이제 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차가운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그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높은 온도에 있는 유체는 낮은 온도에 있는 유체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터널 에너지입니다. 그 유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로 이제 우리가 대표되는 이제 온도로서 그 사실은 온도와 그다음에 그 유체의 비열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템퍼처로 합니다. 템퍼처에서 의해 가지는 에너지다. 이제 두 번째 에너지는 프레셔 에너지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에너지는 움직이면서 발생되니까 이제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가 되고 있고 마지막은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형태는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로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크게 다른 게 로터리 샤프트, 프레셔 워크, 프릭션 워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봤던 우리 이 레이놀즈 이동 정리의 에너지 형태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나아가서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조금만 더 이제 전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식을 제가 4번식이라고 하고요. 위에 있는 이 식을 제가 3번식이라고 하면은
3, 4번씩을 3번씩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래식이 이제 얻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를 빠져나가는 애들은 우리가 소문자 E가 있었는데 소문자 E를 여기서 풀어주겠습니다. 약간 U가 있었고 압력이 있었고 속도가 있었고 위치가 있었죠. 거기에 로 어, V DA가 됩니다. 이가 뭐가 가냐면은 Q net in 플러스 W net 인것 같더라. 자, 우리가 여기 만약에 그 가정을 할 건데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인컴프레시블이라 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가정할 거냐면은 일단은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운동에 의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러니까 워크 트랜스퍼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일단 고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요. 먼저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컨트롤 볼륨에서 있는 시간에 따른 변화량 이게 0이 됩니다. 이건 앞에서 이제 질량 보존과 운동량 보존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했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이제 이 밀도가 이제 컨스턴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적분 밖으로 빼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두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은 면적과 속도를 이제 적분하게 되면 얘는 결국 미락이 됩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그 컨스턴트한 이 그 밀도가 이게 또 밀도를 곱하게 되면은 이제 이 두 부분 합치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m 다시 됩니다. m 다. 이 이제 m 다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밀도를 일정하다 가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뭐라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가정으로부터 자, 왼쪽에 있는 항부터 정리하면 일단 m 닷을 빼주고요. 여기 컨트롤 볼륨을 통해 이제 나오는 위치가 있고 들어오는 위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컨트롤 서피스를 기준할 때 나오는 것을 양수로 잡고 들어오는 걸 음수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맞춰서 적어주면 됩니다. 나오는 유체의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 들어오는 유체의 내부 에너지 플러스 나오는 유체의 압력 에너지 마이너스 들어오는 유체의 압력 에너지 나가는 유체의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그리고 들어오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나오는 유체의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들어오는 유체의 위치 에너지 자, 이렇게 왼쪽 항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m 닷을 우리가 앞으로 뺐으니까 이 m 닷은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뭐가 왔냐면은 아까 우리가 w는 이제 날려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선 일단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제가 Q라고 하는 것을 소문자 Q를 정리를 할게요. 소문자 Q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대문자 Q 덧에다가 M 덧을 이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는 줄 퍼 세컨이고 아래는 킬로그램이니까 얘는 뭐가 같냐면은 줄 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지금 물리량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아래도 시간에 따라 미분 형태가 있었고 위에도 시간에 따라 미분 형태가 있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결과적으로 여기 위에 보면 더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유체 유체 질량당 이제 전달되는 이게 열로서 전달되는 에너지란 뜻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 따른 미분 형태는 없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그리고 양변을 이제 m 다수로 우리가 나눠주게 되면은 이거 뭐렇게 되냐면은 뭐렇게 되냐면은 마지막에 그게 되시기 정리를 하고 나오는 유체를 왼쪽에 들어오는 유체를 오른쪽에 놔둘게요. 그러면은 플러스 v out
E 플러스 GZ 아웃은 P 인 플러스 V 인 플러스 GZ 인 플러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여기 나머지 정리를 하면은 U out 마이너스 U in 그다음에 마이너스 Q net i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이 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을 따로 이제 적어둔 이유는 이 부분 따로 적어둔 이유는 사실 오른쪽 이제 파란색 그 하이라이트에 있는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색칠한 이 부분에 있는 에너지는 일단 어떤 에너지들이냐면은 우리가 이걸로부터 에너지를 그러니까 일을 하기 힘든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힘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손실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바로 뭔가 이제 반도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 이제 조그마한 규모가 아니라 대규모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여기 그 파란색 형광펜에 있는 이 부분은 좀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다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식 보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나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셔야 되는데 뭐가 같냐면은 예, 이거 사실 파란색 그 하이라이트 돼 있는 파란색 형광색 부분 지우고 오면은 뭐가 같죠, 식이? 뭐가 같냐면은 베를리아 같습니다, 베를리. 베를리 이케이션에는 이제 크게 이제 스테디 스테이일 거 그리고 인컴프레시블일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 이스시드일 거.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얼롱 더 스트림라인 하나 더 조건이 더 있긴 한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에 사용했던 베를리식은 자, 이 조건을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 인비스시드라는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 파란색 형광펜이, 만약에 파란색 형광펜이 있는 부분이, 이게 뭐 어떻게 쓰냐면은, 파란색 형광펜이 있는 부분이 뭐가 같냐면은, 0가 됩니다. 0이 됩니다. 그죠? 파란색 형광펜이 있는 부분이 이제 U out, U in, 그다음에 마이너스 Qnet 이 부분이 0이 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하나 없앤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 썼던 베를리에서 이 임비시스라는 조건을 하나 없애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지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양수가 됩니다. 항상 얘가 왜 항상 양수가 되냐면은 얘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는 이제 그 인력학 제이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음수가 되면은 이제 그거는 인력학 제이 법칙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에너지는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게 연료가 제일 법칙이긴 한데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고 유용한 에너지에서 사용하기 힘들고 그 이제 별로 이제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자꾸 변하게 된다.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열 같은 거 보면은 열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한번 발산되고 나면은 사실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에너지를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에너지로 이제 바뀌게 된다. 그게 제일 연력학 제2법칙이고, 다르게 말하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항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에 있는 이 부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컨트롤 볼륨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유체의 에너지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손실입니다. 손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어려운 에너지만큼으로 바뀐 손실.
만큼 떼겨내면은 그게 뭐냐면은 전체 아웃풋에 있는 유치가 가지는 에너지와 같다. 그러니까 통장에 넣은 돈, 그다음에 거기에 수수료 빼고 나오는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돈, 이게 왼쪽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부분은 수수료니까 로스 오브 에너지라고 이제 책에서 표현했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자동차를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자동차로부터 기대하는 에너지는 이제 그 연료에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연료가 가지고 있던 그 내부 에너지를 이제 연소를 통해서 우리가 어 뭐죠? 이제 그 운동 에너지를 얻기 원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 내연 기관의 효율이 30%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 필요하지 않은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게 된다. 뭐 나가는 게 보면 엔진 일단 소리 틀면 이제 소리가 막 나죠. 소리 에너지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엔진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연소를 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의 많은 부분이 또 열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뭐 엔진 이 템퍼처가 뭐 증가한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는 아닌데 뭐 선생님 그죠? 근데 이게 증가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자동차를 이동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나오는 그 열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우리가 히터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여름철에는 우리가 그 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변에 그 냉각을 시켜서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결국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다시 죽어 남을 수 없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수형을 쓰기도 하는데 왜 복수형이 나냐면 아까 엔진의 예를 들었을 때 소리, 열, 또 여러 가지 형태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유체에서도 이제 그 로스가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스의 복수를 여가지고 그냥 일반 명사처럼 사용하기를 우리가 합니다. 책에서. 그러면은 이 로스를 우리 정의를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 번 더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은 나오는 유체의 압력 에너지, 나오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 나오는 유체의 위치 에너지는 들어오는 유체의 압력 에너지, 들어오는 유체의 운동 에너지, 들어오는 유체의 위치 에너지, 그리고 마이너스 로시스가 되고, 그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이제 W를 없애줬는데 다시 W를 다시 돌아 넣어줄게요. W를 넣어주긴다 하면은 W는 어떻게 되냐면은 됩니다. W를 다시 넣어줬습니다. 자, 보면은 위에 적었던 W net 인에서 아까 다시 질려 나눈 거. 이게 이제 소문자 W 샤프트 넷 입력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빨간색 글씨로 여기 적어준 거죠. 여기. 그러면 이 형태의 이제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베르놀리 식에서 더 일반화된 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메카니컬 에너지 이퀘이션 혹은 베르놀리 식에서 더 확장된 형태의 식이라고 해서 익스텐디드 베르놀리 이퀘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뭐가 확장됐냐면은 확장된 게 여기 있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있죠. 뭐가 확장됐냐면 첫 번째가 이제 로스를 고려를 하고 두 번째가 셰프트 웍을 이용했다. 이게 한번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들어오는 유체의 전체 에너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가는 유체의 전체 에너지 형태입니다.
자, 그 입금을 하고 출금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발생되는 손실, 대부분 손실들은 이제 뭐 마찰이나 아니면 연력각 제입업체계 증가하는 이제 이 엔트로피 증가하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 로스가 발생하고요. 근데 혹시나 우리가 이제 유체가 이제 들어오긴 오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펌프를 해가지고 일을 더 추가로 더해줬다. 그러면 이제 슈프트 워크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다가 펌프가 되는 에너지를 더 더해줘가지고 나오는 에너지가 그럼 더 커지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들어오는 그 슈프트 넷 이는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소문 얘가 이제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게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온 유체 에너지에다 에너지를 더 실어주는 거니까 얘가 이제 펌프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에너지 빼간다는 뜻이니까 이건 뭐냐면 터빈인 거면 터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플러스면은 에너지를 더해주는 거니까 이제 이를 통해서 유체에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펌프가 될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들어온 유체에서 빼가는 거가 되는 거니까 이제 빼가는 거는 우리가 터빈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식을 우리가 또 아래에 보면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우리 베르놀리 이퀘이션 했던 식이 총 세 가지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식이 총 세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중력과 속도를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9과 2는 O랑 I로만 표현하겠습니다. HS는 소문자 샤프트 넷 인 나누기 G가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SS 나누기 G가 됩니다. 이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아까 위에 샤프트 넷 인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뭐였냐면은 줄 퍼 킬로그램이었고, 아래 중력과 속도는 미터 퍼 세컨 제곱시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줄은 뉴턴 미터 킬로그램이 되는 거고, 그 아래 분자에는 미터 퍼 세컨 제곱씩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미터를 서로 없애주고, 또 1뉴턴은 1뉴턴은 또 힘이기 때문에 1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이 돼서, 그리고 거기에 킬로그램 남아있던 게 세컨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뭐냐면은 어, 미터가 같아진다. 결국 이 말은 이제 마찬가지로 아래도 똑같겠죠.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얘가 이제 뭐냐면은 길이의 차원이 되는 거죠. 길이의 차원. 그죠? 길이의 차원이 된다. 그럼 이 길이 차원에 있는 그 샤프트의 일, 그리고 길이 차원에 있는 로스, 우리가 그러니까 HS랑 HL로 표현을 하는데, 어,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HS 혹은 HL이 있다고 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펌프인 경우에는 우리가 펌프가 전달해주는 에너지 어떻게 되냐면은 유체 비중 곱하기 비중량 곱하기 유량 곱하기 HP가 되고요. 그리고 어, 터빈이라고 하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실 HS라고 하는 거는 펌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HP로 표현하고요. H 하층자 P입니다. 여기 보시면 H 하층자 P가 되고요. 혹은 터빈이라고 하면은 H 대문자 T가 됩니다. 대문자 T. 아까 말했지만 이게 그 HL이 있습니다. 처럼 HS가 이 부분이 오른쪽에 남아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들어온 유체랑 같은 상에 있다고 하면은 이때 플러스는 펌프를 의미한다고 했고 마이너스는 터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이게 펌프냐 아니면은 터빈이냐 따라서 HT 혹은 HP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HP, HT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실제 터빈으로부터 발전되는 에너지량,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터빈의 일률 그리고 펌프가 가해주는 일률 이걸 계산할 때는 이 유체의 비중량과 그 유량 이 두 가지를 곱한 값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은 이제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두 개 곱하게 되면은 중력과 속도 곱하기 1도가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높이 h를 곱해주니까 이게 결국 에너지 차원이 됩니다. 이세 개를 곱하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위에 거 보면은 에너지 이퀘이션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썼던 형태는 어, 인을 우리가 2라고 하고 그다음에 1번을 우리가 인이라고 하고요. 2번을 우리가 아웃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유치의 압력 또 위치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혹시나 펌프가 있다고 하면은 그 펌프가 유치에다 더해주는 1은 나가는 유체 2 플러스 만약 터빈이 있다고 하면 터빈이 여기다 붙겠죠. 만약에 터빈이 있으면 여기 터빈이 붙을 거고 그게 발생되는 로스 아까 앞에 그 로스가 그 인풋 들어오는 유체랑 같은 항에 있었을 때는 이게 그 음수가 앞에 돼가지고 이게 붙었었는데 이거 식을 반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위에 걸 보시면 이제 위에 식의 이제 이 왼쪽 부분이 이 식이랑 이 식이랑 이제 두 개를 바꾼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왼쪽이 인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아웃입니다.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아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터빈이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펌프는 더해주는 거니까 인에다 넣어주고요. 이거 이제 터빈은 이제 쓰는 거니까 아웃 쪽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로스를 마찬가지로 아웃 쪽에 넣게 되면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일단 나오는 에너지들 중에 하나 넣게 되면은 이 결국 앞에 마이너스 같은 거 안 붙여야 되니까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그러면 첫 번째 식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은 어, 줄 per second 혹은 피트 파운드 per second이 됩니다. 일률, 그건 이제 에너지 전달 속도에 대한 식으로 이제 쓰게 된다. 가장 우리가 이제 바로 쓰기에는 이 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좋죠. 왜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터빈이나 아니면 펌프가 하는 이 일률, 발생하는 일률 이런 것들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 식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이제 위의 식에서 그 M 더트를 다 나눠준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중간에 나왔던 M 덫을 대문자 WP 나누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소문자 P가 되고요. 네, 이거 어떤 뜻인지는 아까 위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압력, 속도,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터빈이 하는 일, 그리고 플러스
로스가 있는데, 로스는 사실은 이제 위에 거랑 다른 로스가 되겠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그 차원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어차피 로스는 우리가 우리 그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스는 로스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냥 변수 이름 정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원이 뭐가 되냐면은 얘는 뭐였냐면 아까 줄 퍼 킬로그램 혹은 피트 파운드 퍼 슬러그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형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중력과 속도까지 나눠주게 되면은 자, 위에 보면은 이런 거는 이런 거고 이런 거는 중력과 속도에 나눠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길이의 차원으로 나오게 되니까 자, P1 잠깐만요. 위에 잘못됐어요. 여기가 이제 비중량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밀도로 나눠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럼 중력가속 나누게 되면 이제 비중량이 일단 스페시픽 웨이트가 되고 펌프의 길이 차원이 된다고 했으니까 HP가 되고요. 이 이제 HP는 H를 하고 하첨자 P를 나타내는 겁니다. HP가 같은 게 아니라 하첨자 P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터빈도 길이의 차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스도 길이의 차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의 단위는 미터이거나 혹은 피트가 된다. 이 중에 이제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이 3번식이 가장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대부분 3번으로 많이 풀고, 자, 그러면 아까 3번식이 제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3번식을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HP나 혹은 HT나 이게 HL을 계산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그럼 다시 일률로 바꿔 할 때 쓸 수 있는 식이 아까 위에 있던 이 식이다. 이 식 찾아오셔서 우리가 항상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범위는 오늘 수업까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어, 이렇게 생긴 파이프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뭐냐면 이게 마모미터, 유튜브 압력계를 이렇게 달아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2번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1번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지점이고 2번 지점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부분에서의 이제 그 유체를 봤더니 유체가 여기 1m까지 여기 올라와 있다고 할 거고 있고요. 아래를 봤더니 아래는 3m까지 올라와 있대요. 그리고 이때 파이프의 이제 직경은 동그란 파이프인데 0.75m, 직경이 0.75m고 그리고 여기 위 지점과 아래 지점의 높이 차이는 1.5m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지점과 아래 있는 지점 사이의 거리 얘를 우리가 사이 거리 6m, 6m만큼 떨어져 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6m 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또 우리가 이제 가정한 게 스테디 스테이트이고요. 위인 에너지식에서 컨트롤 볼륨 시간에 따른 미분양을 우리가 날려줄 수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인컴프레시블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인컴프레시블이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들어오는 유체와 나오는 유체의 밀도 같으니까 위는 에너지식을 유도를 할 수 있겠죠. 이때 어, 문제는 뭐냐면은 유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헤드로스. 헤드로스가 아까 위에서 봤던 HL입니다. 두 가지를 계산하라고. 네, 두 가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봅시다. 어,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여기 아까 썼던 그 에너지 시계의 마지막 형태를 쓸게요. 마지막 형태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터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없애주면 되고요. 나머지 있는 것들 적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유체의 흐르는 방향을 맞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해야 할 겁니다.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풀 건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했던 유체의 흐름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해서 항상 로스는 포지티브가 돼야 된다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유체 방향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로스 헤드가 헤드 로스가 그러니까 헤드 로스가 HL이니까 HL이 음수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연력학 제2 법칙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 유체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겠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가정하냐면은 저는 유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1번 지점, 이 펜이 너무 두껍네. 펜을 좀 더, 얼마나 얇아야 되는 거지? 위치에서 아래로부터 흘러간다고 이제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 아래를 1번 지점, 여기 유를 2번 지점이라고 잡겠습니다. 그죠? 그럼 에너지식을 적을 건데, 자, 보시면은, 자, P1 분의 비중량 V1의 EG 플러스 Z1은 P2 V2 EG Z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HL이 되겠죠. 만약 제 가정이 맞았다고 하면은 이 HL이 파지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파지티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일단 여기 지금 파이프 내에서 유체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두 유속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V는 V1과 V2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높이를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하나의 데이툼을 정해야 되는데 제 데이툼을 이제 2번 여기를 이제 데이툼으로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기준 높이, 기준점. 여기 데이툼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Z Z1은 0이 될 거고 Z2는 1.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유체가 뭔지를 얘기를 하지를 않아. 아, 예, 유체 뭐 종류는 지금 얘기를 할 필요 없네요.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우리가 0으로 바꾸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1.5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P1, P2를 계산해야 되는데 P1과 P2를 보면 이제 이 유튜브 마모미터부터 마노미터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압력을 계산할 수 있는데 P1은 뭐가 되냐면은 1m라고 했으니까 이게 되고요. P2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위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왼쪽에 있는 거는 1.0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만.
반대로 적었네. 잘못 적었네. 잠시만요. P1이 3m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 P2가 1m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제 2번, 3번 식을 이제 1번 식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3.0은 1.0 플러스 1.5 플러스 HL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HL은 0.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길이 단위로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려고 했던 헤드로스는 0.5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유체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를 거라고 하는 가정을 했던 게 맞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간다. 1번에서부터 2번으로 가는 게 맞았다. 우리가 처음에 과정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과정을 잘못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게 왠지 그 과정 잘못해가지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였다 이렇게 가정을 했었어도 그죠? 이렇게 풀었어도 1번을 두고 여기를 2번을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풀고 나서 헤드로스가 나왔을 때 그게 음수가 됐는지 양수가 됐는지로부터 이게 우리가 제대로 풀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하면은 이렇게 풀게 되면 음수가 나올 테니까 그 마이너스 0.5가 날 테니까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정답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가정했는데 그 정답은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는 게 맞았다라고 하면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다. 첫 번째 예제를 풀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조금 더 재밌는데 이거는 이제 댐 발전하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댐의 수위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댐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바닥면이 있고 이제 위에서 이제 유체가 아래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여기 터빈이 있으면 터빈이 있고 터빈 밖으로 나오는 유체는 지금 대기 중에 이렇게 공개가 되게 그 노출되게 돼 이제 아래 강이 있겠죠 강 이렇게 흘러갈 건데 자, 여기 이때 나오는 유속이 이 나오는 그 터빈에 여기 나오는 폭이 얼마냐면은 1m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유속 여기 나오는 유체의 속도 유속 얘가 6m per sec라고 할게요. 여기 대기압이고 여기도 대기압. 그리고 가장 중요한 터빈과 여기 높이 사이 높이 차이 얘를 우리가 50m로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터빈 바깥으로는 6m per sec로 우리가 유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수위로부터 터빈까지 높이 차이는 50m일 때. 자, 그러면은 이제 10m의 5배니까 이제 뭐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럼 얼마만큼을 과연 터빈으로부터 얼마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지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맥시멈 파시브 파워 이 수력 발전 터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 일률이 뭐냐? 근데 터빈에 가해지는 일률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와트라고 해서 100만 와트의 전기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그 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일률에서 또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또 한 번의 변환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에 효율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 이제 효율 계수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전체 말씀드리면은 이제 뭐 터빈의 효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타라고 이제 이제 그리스 문자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에타라고 했죠. 에타. 이 터빈의 효율을 나타내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얘는 터빈의 이제 터빈으로부터 나오는 이제 그 전력 에너지를 실제 우리가 이제 넣어준 전체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Q, H, T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체가 가해주는 전체 에너지는 요만큼인데 그중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정에 보급되는 에너지 전력은 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에타 이렇게 되는데 이게 90에서 9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큼의 에너지만큼을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맥시멈 파스블 파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사실 그냥 이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이제 분자에 해당되는 거. 얘가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 터빈으로 가해지는 전체 일률이 뭐냐. 약간 거기 전기로 바꾸는 이거는 이 시간에 우리 다루지 않을 테니까. 자,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은 이거를 풀면 되는데, 아, 풀면 됩니다. 풀면 됩니다. 자, 어디를 1로 두고 어디를 2로 둘지 이제 정하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 제가 1로 둘 곳은 여기를 1로 두고요. 여기는 위치가 그러면 여기서 흘러가지고 여기 내려오게 되는데, 자, 여기 나오는 여기 이 지점, 여기를 제가 2번으로 정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P1 분의 그게 물이니까 얘의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 되죠. 플러스 V1 제곱 EG 플러스 Z1은 펌프 없으니까 얘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는 식이 P2로 플러스 V2 EG 플러스 Z2 플러스 여기에 이제 어 HT가 되겠죠. HT 그리고 HL이 있겠습니다. HL. HL은 어디서 발생된 거냐면은 사실 이제 유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주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찰이 전달 안 되겠지만, 근데 가다가 이제 여기 좀 가게 되면은 이제 벽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마찰이 이제 전달해가지고 에너지를 자꾸 이제 소진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또 들어가서 여기서 안에서 또 이제 마찰이 발생하고 나올 때도 보면 마찰이 발생하니까 그때 발생되는 전체 에너지 손실을 HL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문제에서 물은 게 맥시멈 파시블 파워를 했으니까 맥시멈 파워였으니까 이제 이거 일단은 로스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가정한다. 영어로 가정했을 때 이제 그 최대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풀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얘는 0이 사라졌을 거. 나머지 넣으면 되는데 P1과 P2는 뭐가 되죠? P1과 P2는 둘 다 대기압 상태에 있죠. 그래서 P1, P2는 대기압이라서 뭐 0으로 돼서 무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V1은 광활한 댐 위에 있는 한 점이니까 이거는 이제 속도가 0이라고 보면 되고요. V2는 아까 6m/s라고 줬습니다. 우리 데이툼을 우리가 여기 아래 이 점을 이제 기준 높이 점으로 찾게 되면은 Z1은 50m가 되고 Z2는 0m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위에다 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50이 되고요. 50은 왼쪽에 보면은 6의 제곱세 2 곱하기 9.8 플러스 HT가 됩니다. 자,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계산기를 직접 해보면은 잠시만요. 36 나누기 2 나누기 9.8 하게 되면은 뭐야? 18 나누기 자, 이렇게 되면은 50은 약 1.83 837 플러스 HT가 되고 그래서 HT는 뭐가 되냐면은
48.163 미터가 됩니다. 헤드 터빈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파워로 이제 정해주니까 파워는 이제 아까 대문자 이거잖아요, 그죠? 대문자 W이기 때문에 대문자 W로 바꾸려고 하면은 얘는 비중량 곱하기 유량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 유량이 얼마냐면은 아까 파이프가 저기 그 파이프 직경이 1m라고 했으니까 이거 속도는 유니까 Q는 일단은 여기 얘는 이제 9,800 뉴턴 퍼 미터 세제곱이고 Q는 4분의 파이 1의 제곱 미터 제곱이고 이게 이제 면적 곱하기 속도 6m per 세컨 한 게 이제 미터 세제곱 퍼 세컨일 거고 그다음에 HT가 된다고 하면은 자 이걸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어, 대략 뭐 자 계산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은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200만 24 233 단위가 뭐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단위가 줄 퍼 세컨이니까 줄 퍼 세컨은 뭐다? 와트다 와트. 와트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거 너무 단위가 크니까 100만 와트를 우리가 하면은 2.224 메가 와트급이다. 근데 출력량이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이제 터빈이 이제 여기 떼면 하나만 있지는 않고 보통 이제 이 가로로 이렇게 길다랗게 연결돼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터빈이 여기 하나 있고 터빈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터빈 하나당 나오는 출력량이 이거니까 거기다 터빈 대수 곱하게 되면은 여기 50m 높이에서 발생되는 발전량이 얼마만큼인가를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양이 많죠? 네. 마지막 예제로 가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럼 전기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냐? 여기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실은 여기 아까 터빈에 이 얘를 곱해야 되는데 곱해야 되는데 여기 얘가 이제 0.9에서 0.9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곱한 양만큼 네,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예제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 뭐야? 조금만 쓰고 있는데 제가 태블릿으로 이제 강의 녹화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익숙지가 않아서 다음에 좀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여러분께 더 원활하게 강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녹화 강의를 하면은 자 여기 아래에 저수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래 저수지에서 위에 있는 저수지로 제가 물을 길릴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동네 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유체가 아래서부터 위로 안 흐르기 때문에 펌프를 또 틀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들렀습니다. 유체가 이렇게 빠져나가서 빠져나갔다. 여기 아래에 있는 저수지 해수면, 그러니까 그 수면은 여기 있고 위에 있는 저수지 수면은 여기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 알겠죠? 여기 뭐가 있냐면은 물이에요, 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있습니다. 이때 이 호스의 두께가 얼마였냐면 8인치예요, 8인치. 그리고 이 펌프로부터 길로 올리는 유량은 Q는 2.5 제곱퍼 세크더라.
그 길로 올려봤더니 50피트만큼 길로 올렸더라. 근데 이제 여기 호스로 빠져나가는 이 호스 안에서 이제 그 마찰이 발생합니다. 마찰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기 가면 이제 호스 벽면에 따라서 이렇게 유치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벽면으로부터 이제 그 이제 힘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마찰이 발생하죠. 호스 안으로 가고 펌프 안에서도 발생하고 이게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계속 마찰이 발생되는데 그죠? 근데 이거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 장에 배우겠지만 대략 그 발생되는 그 손실이 어느 정도냐면은 어, 손실은 속도의 이 속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속도. 그래서 이제 속도를 약 관련 있는 거 봐서 이제 그 로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11 곱하기 v 제곱 이만큼의 우리가 이제 음 where v is average velocity of water in the hose. 이렇게 호스 안에서 발생되는 그 로스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유체를 이렇게 2.5피트 퍼 세컨만큼 길로 올리는 이 펌프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펌프가 유체로 가해줘야 되는 일은 얼마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함량을 쓰고 싶은데 지금 아까 로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맨 있는 이 첫 번째 형태의 식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형태의 식을 사용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첫 번째 속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이게 비중이 아니라 이게 밀도입니다. 밀도. 아까 앞에서 잘못 적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오셔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식을 이용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로스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첫 번째 형태의 식을 이제 적어보면 되겠죠?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냐면 여기가 1번이고 여기가 2번입니다. 당연히 유체가 아래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래가 1번이고 위 나가는 게 2번입니다. 2번 위치. 2번 위치. 네, 됐죠? 그래서 아래 있는데 에너지 다 적어줘야겠죠? V1 제곱 2 플러스 GZ 1.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펌프가 하는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펌프가 가해주는 일률 파워를 계산하라. 제가 일이라고 말하고 하는 건 일이 이제 워크고요. 일률이라고 표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워크를 이제 시간에 나눈 건데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은 이게 파워가 됩니다. 파워. 자동차 엔진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 자동차가 뭐 300마력이래 하면은 이제 300마력이라는 거는 이제 그 1마력이 1마력이 약 어느 정도냐면은 약 750와트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1마력이면은 750와트인데 그게 300마력이니까 그러니까 말 300마리가 끄는 정도의 인류를 가지는 엔진이라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렇게 일은 워크고 영어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일률은 이걸 시간에 나온 양인데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대문자 W가 1인데 여기다가 이제 위에 점을 찍게 되면 이게 얘가 이제 파워인 거예요. 파워. 그래서 구하라는 게 파워라. 다시 이제 오른쪽에 시그마를 적어주면은 P2 P2 5 플러스 V1 제곱 V2 제곱 2 플러스 GZ2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로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일단은 데이툼을 정해야 돼. 데이툼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Z1은 0이 되고 Z2는 50이 될 겁니다. 50. 대기업이니까 얘는 사라지고 사라지고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 속도도 0이고 0이라서 사라지고 Rn이 사라지는데 얘는 50이 되는 거죠. 얘는 50. 잘못했는데.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로스가 이제 이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 그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평균 속도를 계산하려면은 평균 속도는 이와 같으니까 같을 거고 이때 이 호스의 국경이 8인치라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은 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제 평균 속도가 나올 겁니다. 뭐다 속 단위는 뭐냐면은 피트 퍼 세컨가 되겠죠. 피트 퍼 세컨.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m 닷 펌프는 이제 필요한 우리가 펌프가 이제 해줘야 되는 일률은 뭐가 같냐면은 m 닷 32.17 곱하기 얘가 이제 중력가 속도입니다. 중력가 속도. 그다음에 Z2가 그러면 50pt였고 플러스 61 곱하기 2분의 V2. V2는 어디서 계산했냐면 아까 위에 이 식으로부터 계산한 거죠. 집어넣으면 되고 그리고 M 닷은 밀도 곱하기 유량이니까 밀도가 1.94 슬러그 퍼 세제곱피트니까 거기다 2.5를 곱하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값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모든 값이 다 계산됐으니까 이거 다 넣어서 계산하면은 뭐가 같냐면은 계산 직접 해보시면은 대략 30만 2,500 피트 파운드가 나올 거고요. 피트 파운드 퍼 세크가 될 거고요. 그죠? 얘는 뭐가 같냐면은 약 28 HP가 같습니다. 홀스파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홀스파워가 여기 HP입니다. 이제 파워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단위계 중에 하나인데 홀스파워. 그래서 보시면은 550 피트 파운드 세컨 혹은 이제 와트로 나타내면 745 와트가 뭐냐면은 1 홀스파워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당 같아진다. 그래서 이제 네모 딱 치면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너지식을 배웠고 그리고 이제 예제 세 가지를 풀어봤습니다. 예제 세 가지를 푸는 동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식이 총 세 가지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3번 형태의 식이 이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딱 주게 된다 하면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써야 될 수도 있고, 아래에 있는 식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1번, 2번, 그리고 마지막 3번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국어서 잘 대비하셔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